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전이었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교가 이미 제출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과 같은 징역 4년을 확정지었는데요. 징역 4년이 이제 확정됨에 따라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자, 대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에 정경심 전 교수는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이 법원에 보석 신청도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이라고 했는데 모두 다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네, 일단 보석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인데 네. 아마도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냈던 건 파기환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여부가 문제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어떻게든 결과가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어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게 앞으로 혹여 사면이나 아니면 가석방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네. 지금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600일 정도 지금 이미 복역을 한 상황이라 네. 아직 남은 기간이 꽤 있죠. 그래서 2년 4개월 정도를 더 수감 생활을 해야 되고요. 네. 형기를 다 맞추고 출소한다면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남편인 조국 전 장관, 지난해 8월이었죠.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국 전 장관은 아내의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자, 이제 확정이 된 건데 대법원 판결 직후에 아주 고통스럽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무죄가 좀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1, 2심하고 거의 뭐 그대로 2심을 그대로 확정한 거거든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라는 뭐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상하탑에서 형법학자잖아요. 네. 형법학자로서 그동안 이런 범죄가 있었다면은 적어도 1, 2, 3심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다면은 먼저 좀 국민들한테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통스럽다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모습도 동시에 보였으면 좀 나았을 텐데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자, 그런데 아직 모든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대법원에서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건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범관계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해석을 할 때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검찰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건 그때 전원합의체 판례에 나왔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제출한 물건에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위법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공용 공용 그 PC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더 중요한 건 작년 11월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을 했던 그 대법관이 이번에 이 사안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1심에서는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더 나아가서 검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저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정경심 교수의 판결과 조국 전 장관의 판결이 다를 리가 없겠죠. 공범 관계로 네, 보고 그러면 있으니까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심한 악재를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단으로 남편인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딸 조민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로 판결된 만큼 입학 취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입학 취소와 동시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의사 면허도 취득했잖아요. 네. 입학 취소는 물론이고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그럼 다 취소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아니고 절차가 네. 필요합니다. 일단 그 부산대 의전원에서 1차로 청문회를 열어서 합격 취소 예비 행정처분 절차를 열었는데 1차는 끝났고요. 아마 설 연휴가 끝나면 2차 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고, 이제 뭐 법원의 판단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만약에 조민 씨의 이제 졸업이 취소가 되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산대 의전원에서 서류를 받으면요. 일단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 청문 절차를 걸칩니다. 본인이 한번 불러서 의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당장 의사면허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마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는 뭐 결과적으로는 취소는 맞는데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네. 예.